앞에 구름 보이네. 강남 한복판. 학원가의 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4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불이 옥상의 가건물로 옮겨 붙었고 치솟는 불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도 포착됐다. 혹시 내부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없는지. 인근에 지원 가능한 소방차들이 총출동했고 광진소방서 역시 인명구조 2팀이 급파됐다. 큰 불은 이제 어느 정도 잡힌 상태. 내부 수색이 시급하다. 4층에 가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거고 이게 3명이야? 네. 알았어. 들어가고 무전 잘 받고 위에 불 잘 들어왔지. 불은 꼭대기층인 4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 자재들이 타며 발생한 유독가스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불현듯 되살아나는 불씨들. 학원이란 특성상 칸막이가 많고 복도는 좁다. 출구를 찾아 우왕좌왕하던 학생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져 있을 수도 있기에 철저히 수색한다. 피해가 가장 심한 옥상의 가건물. 불길에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던 사람은 다행히 무사히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자인 학원 직원은 불이 발생하자 우선 학생들을 대피시켰다고 한다. 그러니까 딱 계단 올라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있었고 불이 난 데는 제일 안쪽이고 밑에 3층에 애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까지도 저 건물 안에 있던 어린 학생들. 책임 있는 한 사람의 올바른 판단과 119의 빠른 화재 진압이 큰 사고를 막은 것이다. 가자. 그 다 교복 입고 있던 애들이 다 그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 나간 애들이 주고 지나가다 또 본 애들 몇 명 있고 거의 주가거든요. 단 한 명의 어린 목숨도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광진서 인명구조 2팀을 감싼다. 유난히 인명구조 출동이 많은 광진소방서. 이번엔 구조 1팀의 출동이다.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까지 진행을 해서 그 자전거 운전자까지 좀 다친 사고가 있나 봐요. 그 차량 내에도 운전자가 있는 상태. 긴급 사고다. 그 안에 요구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장비 위협 장비하고 보임목하고 좀 같이 챙겨. 장비를 챙기는 것은 막내 담당. 옆에 장비 하나만 들어줘. 1년도 채 되지 않은 구조 1팀의 막내 최수영 소방사. 아직 사고 현장 출동이 익숙지 않다. 위협 장비. 세관장님. 위협 장비 출발. 위협 장비. 현장 주변에 몰려 있는 사람들. 한눈에 보기에도 꽤 큰 사고다. 차 안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탑승자가 있다. 뒤로 더 물러나세요. 차가 전복되어 여러 차례 구른 모양인지 차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들것 같고 들것. 네, 가지는 않아. 유압 장비로 틈을 벌리고 건장한 구조대원들이 모두 달라붙었다. 다행히 정신을 잃지 않고 있는 사고자. 응급조치 후 조심스럽게 차 밖으로 꺼낸다. 저희가 손목 좀 잡고 겨드랑이 잡고 위로 올릴게요. 크게 하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빠른 구조도 중요하지만 사고자가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즉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 중 많은 경우가 사고 후 성급히 환자를 움직이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곤 한다. 엄마가 구조되길 기다리고 있던 3명의 아이들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운전을 하던 남편까지 일가족 5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갑자기 깨 가더니 그냥 빵 그려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차가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거야. 카드를 받고 넘은 거. 네, 그런 거예요. 넘은 거. 사망자가 없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량에 파손된 상태가 심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불과 몇 분 전 사고 순간의 모습이다. 원인은 바로 고속으로 달리던 대형 차량의 추돌. 도로엔 급정거의 흔적이 선명하다. 만약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인명구조 1팀이 하루 근무를 시작하며 조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팀원들 틈에 앉지 못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 막내 최수영 대원이다.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책상을 배정받지 못했다. 둘, 셋. 행정 업무는 바로 윗 선배에게 배운다. 출입 것도 하고 안 되는 거네? 지금 초과 그거 출장? 네. 그거 이제 지금 적으려고. 최수영 소방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팀의 막내였던 황범희 소방사. 그런데 처음엔 후배가 반갑기보다는 내심 불편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수영이 형이 저한테 반장이 하는데 이제 저는 지금 그게 좀 부담스럽죠. 군대도 선배고 나이도 좀 많은데.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최수영 소방사. 수고했어. 야. 오늘 졸업 좋았어? 오늘 뭐 가볍게 뜬 대로 뭐. 이거. 멋있어. 칼좀 먹어. 최수영 소방사를 유달리 챙기는 김성훈 소방사. 제 동기입니다. 특전사 동기. 같이 입대를 해서 그 훈련생 생활을 또 같이 했고 이렇게 항상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는 또 군 생활에서 있어서 또 새로운 형제 같은 그런 삶입니다. 서로의 등을 지켜주었던 전우에서 이제는 나란히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되었다. 팀이 다르다 보니 교대 시간에나 잠깐씩 마주칠 수 있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잠깐의 휴식도 즐길 틈이 없이 또다시 출동이다. 주택가 원룸 건물의 문 개방 요청이다. 문 개방 출동은 인명구조대에게 가장 빈번한 출동 중에 하나다. 여기 근처 사시는 분이세요? 네, 직분이요. 건물이세요? 근데 그저께 내가 일 갔다 와서 이제 들다 보니까 불은 켜져 있는데 계속 사람이 안 나와요. 신고자의 말을 확인차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살겠어요? 네, 사장님. 남성이고요. 남자 하나죠. 네, 저번에랑 비슷한 거. 네, 그런 거. 방 안에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다. 신고자의 말에 의하면 방 안의 남성은 이미 3일이나 방치되어 있는 상황. 구조대가 서둘러 문을 개방하자 뒤이어 구급대가 장비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마치 자는 듯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남자. 큰 소리와 인기척의 미동도 없다. 혹시 이미 늦은 것일까? 현장에 안타까운 기운이 흐른다. 그런데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병원으로 이동. 대장님 병원 갈게요. 놀랍게도 남자는 살아있었다. 상황은 급반전.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고독사 현장이 아니라 소중한 인명을 구해내는 구조 현장이다. 구조대의 손길이 닿자 희미하게 정신을 차린 남자.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무려 3일이나 방치되어 있던 남자. 굳게 닫힌 문은 그에게 절망이었을 것이다. 며칠 전부터 저 얼굴이 좀 시원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아프면은 병원에 가보려 했더니 아이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는 요즘. 위급한 상황에 놓여도 미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저희가 좀 빨리 갔으면은 더 지금 상황이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네요. (119) 구조대의 일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다. 구조 1팀의 야간 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 개방 요청이 들어왔다. 신고자는 아들. 연세가 지긋하신 어머니가 집안에 홀로 있는데 문이 잠겨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도 이미 현장에 출동해 있다. 신고자분이신가요? 지병이세요 혹시? 아픈데. 혈압 있으신데? 어떤 병이 있었죠? 혈압만 있어요? 고혈압, 당뇨. 근데 그런 특별한 지병은 없어요. 근데 뭐 특별한 일 있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 빨리. 안에서 잠궈가지고 안 돼요. 신분 아들이에요. 그래요? 먼저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왕이 11스런 소리가 나는데 안에선 반응이 없다. 이게 그대가 이거 나왔네요. 혹시나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들은 초조하기만 하다. 문이 열리자 말릴 새도 없이 황급히 뛰어들어가는 아들. 집안에 인기척이 없다. 불 좀 켜보세요. 이제 불 켜요. 여기가 방이에요? 여기 장기. 그런데 방문 하나가 잠겨 있다. 문을 열어보니 엄마. 안녕하세요. 네,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네. 엄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할머니가 있었다. 몹시 놀란 듯 숨을 몰아쉬는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왜 전화 안 받았어? 깜빡 잠이 든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할머니가 무사한 것을 확인했으니 구조대와 경찰은 철수하기로 했다. 뭐 의식을 잃거나 이러시면 신고하세요. 그때 되면 노령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구조대 출동도 노인 관련 사고가 많다. 대장님, 할머니가 뭐 치매기가 있으셨어요? 치매기 아닌 것 같고 좀 소리 지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소리 지르는 건 아니고 저기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노인분들 같으면 부모님들 생각도 나고 그러죠.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뭐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으니까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 절로 피곤이 쏟아진다. 그러나 밤은 아직도 길고 또 어떤 출동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구조출동, 광진 구조대 출동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는 119 대원들이 가장 서두르는 출동 신고. 바로 자살 의심 신고다. 난간에서 죽겠다고 부인한테 남편이 전화를 해갖고 부인은 중간권이에요. 예, 119입니다. 아, 지금 저희가 출동하고 있는데, 예, 그 뭐 상황 좀만 저 알 수 있으면 저희가 더 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화드린 거거든요. 이게 진행하면 수영이 그 문 열고 있잖아. 그 외부를 봐. 너네 위쪽 보고. 혹시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다행히 다리 한가운데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다리 난간 옆에 앉아 라디오로 흘러간 노래를 듣고 있는 남자.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김종수 대장이 따뜻하게 한마디를 건네자 남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사모님 전화 왔네. 사모님 통화 받고. 남편분 통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부인께서 통화 한번 원하시나요? 네. 어르신. 사모님이 전화 왔는데 전화 통화 한번 하실래요? 남편이 다리에서 뛰어내릴까봐 놀란 아내는 119에 신고하며 펑펑 울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순환구조대까지 출동한 상황. 수화기 넘어 아내의 목매인 부름에 사모님이 전화 왔는데 전화 통화 50대 가장의 눈물은 좀처럼 그칠 줄 모른다. 저기 노점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뭐 얼굴 봐도 아는데. 노점하시는 분인가? 왜 그래? 구조대와 경찰의 설득이 한참 이어진 후에야 남자는 겨우 진정되었다. 일단 경찰과 함께 가까운 지구대로 간 뒤 가족에게 인도하기로 했다. 어르신 조심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돌아서는 발길이 무거운 현장. 이 밤의 위기는 무사히 넘겼다 해도 다시는 이곳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저희가 일단 해줄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저희가 방지한 것만으로 저희 만족하고 다시 저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 복귀하던 도중 다른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출동 장소는 한 대학가 주변의 유흥가. 예, 안녕하세요. 119부대입니다. 그 따님 그 위치 추적 신고하셨죠? 예. 그래도요 12시 안에 항상 들어왔고요. 너무 늦어서 연락이 계속 수시 동안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딸이 밤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다. 본서에서 받은 위치 추적 결과는 이곳 유흥가의 한 주소다. 다시. 여보세요? 네, 저희가 위치를 보니까 운동으로 떴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딱 5-4번지하면 딱 거기에 이제 따님이 있다고 보기보다 기지구를 갖고 저희가 잡아요. 그러니까 반경이 많게는 1에서 3km 정도 이렇게 주위에 따님이 이제 있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잡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변에 이제 수색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먼저 위치 추적에 나온 주소지로 향했다. 만약 이곳에 딸이 없다면
밤새 이 주변을 뒤져야 할지도 모를 상황. 그런데 신고자의 딸로 추정되는 여성을 찾을 수 있었다. 술에 다소 취해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꺼져 있는 것을 몰랐다가 이제 막 충전한 참이라며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딸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지도 모른다는 어머니의 염려를 외면하지 못하고 출동했지만 단순 미귀가자나 술에 취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신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수가 보내드릴 테니까 가면서 통화하시고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소방대원으로서 기운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그 장소에서 딸을 만나지 못했다면 몇 시간 동안이나 주변을 뒤져야 했을 것이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출동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요즘에 세상이 좀 험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좀 딸들이 연락 좀 안 되면은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이제 꼭 있어요. 꼭 주말에는 딸이 좀 늦거나 전화 안 받으면은 자살 시도 그런 건 아닌데 단순히 걱정돼 가지고 신고하신 분들이 많죠. 119 위치 정보 조회 신고는 납치 조난에 매우 급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치매에 놓인 등이 실종된 경우 본인 및 부모 형제에 한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약 40만 건의 위치 추적 신고 중 실제 위급 상황은 불과 2.8%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심각한 소방력의 낭비를 의미한다. 119 위치 추적 서비스를 악용할 경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밤 12시를 훌쩍 넘은 시간. 구조 1팀의 유민영 소방사 생일이다. 뭐하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뚝뚝한 대원들이 준비한 생일 케이크에 축하 노래까지 감동이 2배다. 뭐 여자친구도 없고 우울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렇게 챙겨주니까 또 고맙고 하네요. 근데 요즘 진짜 힘들다는 사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까도 그 뭐 번개탄 피고 번개탄도 그랬고 요즘 3팀도 나가보면은 요즘 그 뭐야 저걸 많이 봐. 망자? 망자를 많이 봐가지고 살기 힘들어요 요즘에. 자살 의심 신고도 부쩍 늘었다. 아까도 동생이 수상한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누나의 신고를 받고 몇 시간이나 위치 추적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네, 좀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 이제 미안해가지고 그 문자를 또 좀 보냈지. 짜증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또뭐 우리나 또 경남이나 경산이나 다 같이 해가지고 민원이 되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야, 저기 누나한테 전화 왔는데 동생 만났대. 다행입니다. 내려와서. 대장의 배려를 보며 막내 대원은 오늘 또 하나를 배웠다. 시민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소방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구자 입장에서는 엄청 다급한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시민의 입장에 서서 먼저 그 마음을 좀 아울러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화재 출동, 방진구 화재 출동. 일반주택 3층 건물 중 1층 시간된 상태에서 연기가 오는 상태. 주택가 화재 신고 출동이다. 다세대 주택가 화재는 주변으로 쉽게 번질 수 있기에 신속한 진화를 위해 소방차가 여러 대 출동한다. 다세대 주택 1층이잖아.
인명 구조대는 구조 2팀이 출동했다. 출동 도중에도 계속 유사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 여러 사람이 목격하고 신고하고 있다는 뜻이다. 화재 신고가 발생한 곳은 좁은 다세대 주택가 골목. 불은 보이지 않지만 골목으로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이, 연기 있으니까 잠깐 나오시라고요.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리 나와 계세요. 이리 나오세요. 조금만 이따가 다시 들어가셔요. 서둘러 집주인을 밖으로 인도하고 연기가 나는 지점과 원인을 찾기 위해 김성훈 소방사가 내부로 진입했다. 김성훈 대원이 들고 나온 것은 작은 프라이팬. 검게 타버린 음식물이 연기의 원인이었다. 예, 그 오뎅인가 마늘 같은 거 먹었어요? 안에 사람은 괜찮죠? 네, 연기도 좀 나가면 되나? 연기 좀 빠지고. 많이 놀라시네요. 네. 상관없어요. 프라이팬 막 음식물 넣어놓고 빡빡 조심해요. 주택가 화재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물 과열 화재다. 냉장고 나가냐? 냉장고 그 나갔습니다. 연기 빠지게. 음식물 냉장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가지고 와. 네, 알겠습니다. 창문을 열어주면 좋은데 창문 드라이브로 다 진짜 드라이브. 창문에 창문에 못을 닫아놔갖고 열리진 않아. 안전조치 확인 후에 구조대는 이제 또 다른 출동을 위해서 이제 본석 기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음식물 과열로 인한 화재가 인근에서 발생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가스레인지 불 위에 음식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든 것이다. 깜빡하고 잊은 순간 발생하기 쉬운 가스레인지 음식물 과열 화재. 작년 한 해에도 1,500여 건이 발생했다. 중장년층이 흔하게 겪는 건망증은 주방 화재의 위험을 동반한다. 640만 명에 육박하는 노령 인구. 그중 독거노인들의 가스 밸브를 살필 필요가 있다. 맞춰놓은 시간에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가스 밸브 타이머. 가스안전공사에서 고령자 가구를 선정해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 이번엔 문 개방 출동이다. 요구조자는 오늘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전화 벨 소리는 가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 문자 같은 건 안 남기고요? 그런 건 없었다고. 뭐 어떤 사건 연루돼가지고 경찰서에는 갔다고. 귀소 도중에 떨어진 출동 명령이라 현장으로 바로 이동했다. 다행히 가까운 곳이어서 금세 도착할 수 있었다. 신고자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갑자기 오늘 연락이 안 되시면 전화기는 뭐 켜있는 상황인가요? 전화 신호 가잖아. 계속 신호 가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톡톡 왔나 봐. 언제 통화하셨어요? 아니 계속 통화했는데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지가? 어제 밤 10시 내가 확인했어요. 집에 들어와 있다고. 급히 문 개방을 하려는데 갑자기 신고자가 제지하고 나섰다. 아니 그냥 열쇠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열쇠공이 아니고 구조대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파괴하는 게 주거든요. 저희는.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렇지. 그럼 열쇠를 여는 방법도 해주셔야지. 그 문 부수는 거는 지금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할 수 없이 특수장비로 열기 시작한 김성훈 서방사. 쉽게 열리지 않으니 마음이 더 초조하다. 이거 따지는 말고 그렇게 하고 있어봐. 창문 쪽에 하고 확인하면 되는데. 집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선 선배대원. 건물 뒤에 있는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해 볼 생각인데
개나 고양이가 겨우 드나드는 좁은 틈을 소방관이 들어갔다. 문이 저기 여긴가요? 어렵게 진입 성공.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에 인기척이 없다. 어디 방이 잠겼어요? 여기 방이 또 잠겼는데? 만약 방 안에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있네. 안녕하세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관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뭐하냐? 아이. 다짜고짜 화를 내는 할아버지.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아침부터 전화도 잘 안 받으셔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아유. 뭐하냐 이거? 아유. 이 신발 신은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아유 미안해. 아유. 잘 설명해 드리세요. 상황 설명을 한 후에도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않는 할아버지. 화내셔도 내가 좋네. 정작 비난을 받고 있는 건 애쓴 소방대원들. 이웃 주민들도 어이가 없다. 괜찮으셔요? 네, 괜찮은데. 근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고? 아니 대답이 없으니까 그랬죠. 그거 화내시면 안 되지. 아니 그냥 괜찮아. 내가 다. 사실 119 구조대원들에게 이런 상황은 익숙하다. 술에 취한 사람을 구조하려다 폭행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다. 근데 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할아버지 입장이 있으시니까 놀라시기도 하시고 또 속상한 일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참 다행이다 싶죠. 그런 분이 나온 건 저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그냥 신변에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그 봉변 아니 다른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두 발로 나오시고 화를 내셔도 저희는 뭐 괜찮습니다.